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소셜마린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진우입니다. 주식회사 소셜마린스를 운영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사실 창업하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사업 제안을 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18년도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은 기업가 분들을 지원하는 매니저로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20개 기업 행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절차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겠죠. 정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업가 분들을 접하다 보니 저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아무도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저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창업을 사실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20대 중반이죠. 24살 때인가? 남한테는 얘기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토피의 일환인 건선이라고 있습니다. 건선. 어느 날 순간 이렇게 팔이나 전방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긁어보고 이게 한 개가 생기더니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증폭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팔에서 시작했던 건선원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석 달, 넉 달 만에 진짜 심했어요. 진짜 목욕탕 아예 갈 생각도 못했고 사람들이 사실 다 쳐다봐요. 0.1, 2초 만에 쳐다보는 눈빛이 다 느껴지거든요. 지나가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 에이즈 감염 증상이나 홍역 같은 그 증상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마 여성분 건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름에도 무조건 반팔 못 입고 긴팔 긴 바지. 저도 사실은 반팔 입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와 이건 도저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피부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하다 보니 다음 뭐가 문제겠어요. 야 이게 돈이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데서 사실은 현타가 좀 왔죠. 제가 앓고 있는 질병과 유사한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국에 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토피 플러스 건선하면 1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으니 한번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재투자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도 창출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창업을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갔냐고 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첫 번째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럼 이 화장품 어떤 화장품을 할 수 있을까? 로션 크림, 샴푸, 그 다음에 마스크팩, 피부 노화 방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접근성이 쉽다 생각했던 부분이 마스크팩을 만들어보자.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컨설팅이나 이런 멘토링을 받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참깨 다 들어보셨죠? 우리 비빔밥이나 반찬 위에 보면 뿌리는 깨, 참깨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짜고 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섬유질이죠. 참깨 깻묵이라 하지. 깨를 짜고 난 섬유질은 대부분 붕어밥이나 잉어밥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자원을 순환을 한다는 차원에서 깻묵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마스크팩을 만들어보자 라고 진짜 무모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자문을 얻으러 다니고 할 때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패율이 일어날 수 있고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말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참깨에 들어있는 감마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마 토코페롤이 노화 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의학 서적이나 이런데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드는데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한 1,000만 원 넘게 외주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고 저는 이제 재료를 구하고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나 이런 거 배합하면서 만들게 되었는데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사실은 길었어요. 원 부산물을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OEM 만들어주시는 대표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니까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제품의 최종 시안과 디자인, 성분 배합, 신고까지 다 끝내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기름을 얼굴에 발라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때는 아주 맛있고 고소한데 발라보면 생각보다 좀 역겹거나 좀 냄새가 좋지 않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 참깨를 짜고 난 섬유질을 중탕을 하고 처음에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나 5%, 뭐 10%, 15%, 20%, 최대 50% 절반까지 기름 배합을 높여가면서 조정해보니까 그 당시에 9%까지 저희가 최적의 어떤 참깨 깻묵을 함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변에 좀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반응은 좋더라고요. 반응은 좋아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반응도 좋았는데 이 정말 우연인데 제가 건선이 다 없어졌어요. 온몸에 있던 건선이 마스크팩에 보면은 좀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몸에 계속 발랐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팔이 거의 맨들맨들하죠. 네, 이 손톱만한 점들이 그냥 약간 온몸에 다 있었거든요. 그게 다 나왔다니까요. 이 모델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나는 이미 성공한 CEO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팔로나 이런 걸 찾아봤죠. 근데 없던 제품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제품을 소비자나 제3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 당시 플리마켓도 나가보고 옥션, G마켓, 쿠팡,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티몬까지 전부 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해봤는데 거의 판매가 되지는 않았어요. 무모하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사실 다인데 저는 그 정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브랜딩을 잘 정착시킬 수 있겠다라고 다 배웠다고 생각했고 절대 다 배운 게 아니었는데 제품에 대한 확신이 너무 셌어가지고 이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 그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것도 막무가내로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팔리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똘똘 뭉쳐 있었던 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고 구매를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내부 환경만 신경을 썼지 외부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화장품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된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디힐이라는 지금도 유명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이제 BTS를 써가지고 메디힐 마스크팩을 엄청나게 많이 출시를 했어요. 마케팅 할 수 있는 제가 자원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미로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내부적인 요인만 신경을 썼지 엄청난 경쟁자가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죠. 제 제품은 불과 2달도 안 돼서 거의 그때 제가 초도 물량으로 만든 게 마스크 이게 한 장으로 따졌을 때 5만 장을 만들었어요. 5만 장. 네. 한쪽 벽면에 그냥 꽉 차여 있었어요. 산패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제품보다 유통기한도 짧았어요. 한 2년 정도. 그 화장품이 6개월 남으면 거의 안 쓰잖아요. 1년 만에 소진을 못하면 전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10,000장 정도는 사실 주변에 나눠줬던 것 같아요. 판매가 안 되고 제품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다가오니까 그때가 2018년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와디즈나 텀블벅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너무 어렸었고 패기가 너무 셌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10,000장 정도만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보존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비싸네. 2,000원 팔았어요. 2,000원 팔았어요. 2,000원 팔았어요. 그 5개를 한 팩으로 팔았는데 그때는 500원에 팩이 팔 때였잖아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육성을 하고 6개월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와 좋은 취지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아이템은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비용이라 하면은 정부 지원금 통해서 받았던 정확합니다. 2,200만 원 정도. 아예 완전 국고 보조금이죠. 보조금 받았었고 그 당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성공불융자라는 대출 사업이 있었어요. 2,000만 원 정도 빌렸습니다. 대출을 해가지고 토탈 이제 4,200만 원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반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그 당시 28살이었죠. 28살에 4,000만 원이면 사실은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큰 돈. 정말 좌절의 순간을 겪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 사업가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 진짜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제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저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서만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이분들이 밖에서 하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구나.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기업가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했었어요. 지금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제 행정적으로나 정부 지원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류를 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저도 성장이 되고 그 기업가분들은 저를 활용해서 어떤 정부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대출,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또 접할 수 있었게 됐고요. 그때 그 마스크팩을 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한 2년 반을 법인을 유지만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아이템을 피vo팅을 해가지고 사업을 조그맣게 이제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